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4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일했다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도현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도현 할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드신 뒤 집을 나서시는 거예요. 부천 시내 골목길을 지나 소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소사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면 늘 똑같은 풍경이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술꾼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들,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드셨어요. 묵묵히 쓸고 담는 동작을 반복하며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셨어요. 결혼할 때도 넉넉히 지원해 주셨죠.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절약하며 사셨지만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퇴 후에 할아버지는 소사역 근처에 작은 만화방을 여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들러서 만화책을 빌려보며 간식을 먹는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나쁘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계약한 임대차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권리금 3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거예요. 그동안 번 돈은 이미 아들의 유학비와 결혼자금으로 모두 써버리셨고 손에 남은 돈이라곤 몇십만 원뿐이었거든요. 만화방 수입으로는 그런 큰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든 채 길 한가운데 멈춰 서셨어요. 평생 거리에 쓰레기를 쓸어 오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치워지는 신세가 된 것 같으셨던 거죠.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며 한숨이 절로 나오셨습니다. 냉정한 자식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정작 어려울 때 자식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할아버지가 겪으실 일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외아들 이서준 씨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금융사에서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윤가희는 겉으로는 NGO 활동가라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항상 가족의 소중함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올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구독자 숫자와 광고 수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만화방 권리금 이야기를 꺼내셨죠.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서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부터 들렸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런 업종은 사양산업이라 의미가 없어요. 요즘 누가 만화방에 가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보세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4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방송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가난한 아버지 스토리가 요즘 잘 나가거든요.
제가 카메라 들고 가서 촬영해 드릴게요. 아, 물론 저희가 도와드리는 모습도 같이 찍으면서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그들에게는 그냥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소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모욕감에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뜻밖의 재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가장 절망적일 때 뜻밖의 희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기도 해요.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소사역 주변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손은 멈출 수 없으셨거든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이도연 맞지? 설마 너야? 뒤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낯익은데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그 사람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야, 박한결. 대학 때 음악 동아리에서 같이 했잖아. 아, 그때 그 한결이.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한참을 반겨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친구는 말끔한 정장 차림인데 자신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한결 씨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도연아, 사실 나는 너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 그때 기억 안 나? 내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가 대신 책임을 져줬잖아. 그 덕분에 내가 퇴학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기억이 나셨어요. 대학 시절 한결이가 술을 마시고 교수님께 실례를 범했는데 자신이 나서서 대신 사과하고 책임을 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친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었죠. 한결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난 지금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우셨던 거죠. 그런데 한결 씨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지금 어떤 일 하고 있어? 나는 요즘 역세권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 만약 내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재단에서 임대료와 권리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셨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만화방 이야기를 했더니 한결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완벽해.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어. 내가 바로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게. 할아버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쓰레기를 쓸며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곧 경험하게 될 일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단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도 받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일 만화방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 내 자식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거든요. 서준이가 고급 한우를 사들고 와서 직접 요리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부터 재산관리까지 모든 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제가 매일 와서 청소하고 빨래도 해드릴게요.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번 문화공간 프로젝트도 제가 SNS 마케팅으로 도와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효성스러운 자식들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갑자기 변한 마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요. 그런데 단골 손님인 여고생 차민정이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가희가 만화방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가난한 시아버지 뒷바라지하는 며느리 컨셉으로 가면 구독자 100만은 문제없어. 광고 수입도 엄청나겠는걸. 민정이가 급하게 할아버지께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콘텐츠로 이용하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을 향한 자식들의 가짜 효도가 모두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연출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할아버지는 바로 한결 씨에게 연락해서 상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화방 명의와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모두 지역 아동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기부하는 공증 절차를 밟기로 한 거예요.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셨어요. 끝까지 지켜보자. 내 자식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이야. 어린이 문화공간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익이 걸린 순간에 말이죠. 며칠 뒤 아들 부부가 각종 서류를 들고 만화방에 찾아왔어요. 위임장, 대출 신청서,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체 명함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서준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문화재단 계약을 저희 명의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복잡한 관리 업무는 저희가 맡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가희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유튜브 채널도 같이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해봐요. 요즘 트렌드를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가희야.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어요. 드디어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 만화방 명의와 문화재단에서 받을 모든 보상금은 지역 아동도서관 기금으로 기부 처리했어. 공증까지 마쳤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준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가희의 얼굴도 새하얘졌어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니까요. 그 순간 긴장한 나머지 손에서 몰래 촬영하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형 카메라를 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역시 그랬구나.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삶은 내 선택이야. 70평생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혈연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다시는 만화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소사역 어린이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어요. 책과 악기가 비치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웃고 노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진짜 행복을 느끼셨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든 소사역 7번 출구를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40년 동안 쓰레기를 치운 건 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새로 쓸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였나 봐.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아닐까요?